안녕하세요, 혁플릭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공개된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시즌2의 1화부터 4화까지의 주요 흐름을 리뷰하고 향후 전개와 우승 후보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본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먼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신 뒤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1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데블스 플랜 시즌2는 구조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완전히 새로 키운 게임입니다. 감옥동과 생활동이라는 두 개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히든 스테이지, 매회 탈락자가 발생하는 잔혹한 탈락 구조까지 게임 룰부터가 플레이어를 미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참가자들도 전작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세돌, 강지영, 저스틴 민, 규현 등 각기 다른 두뇌, 감정, 사회적 스킬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모였고 캐릭터 간 케미나 갈등 구조가 훨씬 촘촘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미 1화부터 본격적인 탈락자가 발생했고 4화 기준으로 추, 이승현, 박상현 총 3명이 게임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른바 적응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시즌이며 전략 실수 한 번이면 바로 퇴장이라는 긴장감이 게임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보다 심리전과 인간관계까지 설계할 수 있는 입체형 플레이어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현재까지의 탈락자 현황입니다. 총 3명이 탈락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게임에서 퇴장했습니다. 1호 탈락자는 추, 예능감과 밝은 이미지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참가자였지만 감옥 매치 하나 빼기에서 저스틴 민에게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추는 전체적으로 호감도는 매우 높았지만 정교한 전략 설계나 게임 집중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데블스 플랜 시즌2는 감정선보다 생존 전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추의 플레이 스타일은 초반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호 탈락자는 이승현,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에 과감히 도전한 유일한 플레이어였지만 미션 실패와 동시에 탈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위험한 선택지에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지점은 분명 있지만 시즌2는 결과 중심의 게임이기 때문에 생존에는 실패했습니다. 인상은 남겼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3호 탈락자는 박상현. 그는 초반부터 내 우승 확률은 95%라고 공언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지나친 자만과 과감한 플레이로 인해 빠르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감옥 매치 시간 경매에서는 저스틴 민, 김아린, 손은유와의 관계가 얽히며 외면당했고 결국 의외로 빠른 탈락을 맞이했습니다. 전략적 역량 자체는 중상급이었지만 동맹 관리와 정치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탈락자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게임에 대한 몰입도는 있었지만 연합 구도나 심리전 혹은 판단 타이밍에서 밀렸다는 점. 데블스 플랜 시즌2는 단순히 머리만 좋아선 안됩니다. 인간관계, 감정선 조절, 연합 정치까지 아우르는 플레이어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3명의 탈락자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 진짜 무엇?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는 현재까지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게임 내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단 한 명만 도전할 수 있고 도전 결과에 따라 극단적인 운명이 갈린다는 점. 성공하면 생존과 동시에 보상을 얻지만 실패하면 즉시 탈락.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방입니다. 실제로 2화 후반 이승현이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에 자진 입장하며 게임을 흔들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그는 두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히든 스테이지의 구체적인 게임 방식이나 클리어 조건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승현의 도전 실패 이후에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감옥동 멤버들은 퓨처, 내일 등의 단서로 출입 조건을 추리했지만 아직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다시 이 도전에 나설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게임의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지가 후반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생활동에도 히든 스테이지 등장. 4화 엔딩에서 정영규가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감옥동과는 다르게 이 히든 스테이지는 실패해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생존을 걸기보단 리스크 없는 도전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거나 게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적으로 봤을 때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는 중후 반부 정보 비대칭을 만드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이템, 미공개룰
혹은 감옥동의 정보와 연결되는 단서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영규가 해당 스테이지에 진입한 시점에서 시즌 전체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으며 그가 얻는 결과물이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협상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옥동 히든이 생존을 건 도박이었다면 생활동 히든은 생존 이후의 게임 메타를 바꾸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참가자별 플레이 포인트 이세돌은 이번 시즌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블러핑 없음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눈치를 주지도 않고 말장난도 없습니다. 게임이면 게임, 딜이면 딜, 정면승부면 정면승부. 자신의 직관과 계산력, 그리고 판단력을 기반으로 전공법을 택하는 이세돌은 현존 참가자 중 가장 깨끗한 전략형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34화에서 보여준 저스틴 민과의 구도는 흥미롭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이세돌은 철저히 상황만 보고 판단했다. 저스틴이 감옥 매치에서 박상현을 겨냥했을 때도 그 배경에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이세돌은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게임적으로 옳은가를 기준 삼아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현을 밀어내는데 일조했고 이후 피스 교환 딜에서 저스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으로 딜 한 통하는 플레이어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세돌은 지금까지 가장 신뢰가는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감정선 없이 오직 논리와 실력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는 복잡한 연합과 정치가 난무하는 게임판에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플레이 방식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뢰도와 호감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현재까지의 활약만 보면 우승 후보 중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은 후반부로 갈수록 협상 불가라는 이유로 견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은 지금까지 가장 두뇌 중심 플레이어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지금까지는 단연 압도적인 호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참가자별 플레이 포인트 저스틴민은 시즌이 초반부터 꾸준히 위기 탈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락 위기만 벌써 2번, 감옥 매치 하나 빼기에선 츄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시간 경매에선 손은유와 김아린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며 또 한 번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게임에 대한 몰입도, 판단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 감정과 전략을 동시에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스틴의 균형 감각입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보여주지만 그게 게임을 해치지 않도록 정확히 조절합니다. 감옥에서 배신당했을 때 분노와 서운함을 표현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감정을 무기로 쓰는 플레이입니다. 분노를 보여주되 절대 흥정은 흐트러지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생존력은 생존을 위한 버티기가 아닙니다. 매번 구조적으로 불리한 판에서 능동적으로 해법을 찾아냅니다. 상황 판단력, 심리 흐름 파악, 협상력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위권 플레이어임을 입증했습니다. 감옥 매치에서 살아남은 후 손은유와 김아린에게 직접적으로 그건 배신이었다고 말하며 자기 서사를 분명히 만든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해자이지만 약자 서사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중심에 올라서는 방식으로 게임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저스틴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능동적 참가자입니다. 탈락 위기마다 더 강해지며 반전의 남자 포지션을 굳히고 있고 현재 시즌에서 가장 서사와 실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승 후보에 대한 논의에서 이 이름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주요 참가자별 플레이 포인트 강지영은 시즌이 초반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특히 34화 메인 매치였던 언노운 게임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면서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복잡한 규칙 속에서 끝까지 맥을 놓지 않고 버티며 전략적으로 연합 내 중심축으로 자리한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1등이 완전히 개인의 힘만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게임 특성상 혼자선 절대 1등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과적으로는 강지영이 속한 연합의 팀워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생활동 연합에 있던 이세돌, 정영규 등의 지원 플레이가 없었다면 이 결과가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즉, 개인 기량보다는 조직 내 위치와 이미지 관리 능력이 빛났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영의 포지션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게임 내내 냉정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누구와도 극단적인 충돌 없이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시즌2에서 안정적인 중심축이 된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문제는 이 안정감이 후반부에는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릭터가 너무 무난할 경우 시청자나 플레이어들의 주목에서 벗어나거나 판을 뒤흔들 변수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합에 편승한 성과였지만 중반 이후 연합이 해체되거나 재편되는 과정에서 강지영이 얼마나 독자적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지영은 지금까지 매우 이상적인 서바이벌 진행자형 캐릭터입니다. 큰 리스크 없이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형. 다만 우승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 번의 명확한 단독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그녀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주요 참가자별 플레이 포인트 정현규는 시즌2에서 가장 조용한 설계자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연합 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명확한 카리스마나 승부욕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중반 이후 변수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감정 조율 능력과 설득력입니다. 감정적으로 치닫는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주변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생활동 내부의 역학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정현규는 세븐아이와의 기류에서 거리감을 느끼며 연합 내 긴장감을 감지했고 결국 사화에서 스스로 연합 이탈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현규가 스스로 이 연합에서 더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판단력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함께 정현규는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에 진입합니다. 이건 그의 플레이가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신호죠. 지금까지는 연합 속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이제는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다른 플레이어보다 한 발 앞서 메타를 읽겠다는 선택입니다. 감옥동의 히든 스테이지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며 생활동 히든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다음 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정현규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정현규는 큰 실수 없이 완급 조절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인 매치에서 더 과감한 선택을 하거나 예상 외의 동맹 구도를 짜지 못하면 무난한 중위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히든 스테이지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즌 후반에 열쇠를 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요 참가자별 플레이 포인트 손은유 앤드 김아린. 시즌이 초반 가장 강렬한 감정 서사를 남긴 인물들을 꼽자면 손은유와 김아린은 반드시 거론돼야 합니다. 이 둘은 감옥 매치 시간 경매에서 저스틴 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박상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연합을 먼저 제안받고도 뒤늦게 돌변해 결국 저스틴을 외면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즌2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배신 서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후의 대응입니다. 손은유는 자신이 선택한 배신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태도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시청자와의 거리감은 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행동을 말로 정리하고 감정 소모 없이 넘어가는 스타일. 이런 캐릭터는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김아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은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입장. 저스틴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해명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편집된 흐름을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할인의 해명이 다소 어설프게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훨씬 복잡한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청자 반응이 엇갈리는 캐릭터가 되었고 이런 구체적인 위치는 향후 전개에서 또 하나의 서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게임 실력 자체보다는 인간관계 속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이 진행될수록 정치 구도가 더 복잡해질 텐데 이 두 사람이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과 함께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설정해 가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의 복수를 막거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흐름 등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둘은 단순히 배신을 한 참가자가 아니라 배신 이후의 감정, 정당화, 서사 재설계가 필요한 캐릭터들입니다. 시즌 후반 이들이 선택받는가 제거되는가의 흐름은 게임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시즌이 핵심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시즌이 후반부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히든 스테이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활동과 감옥동 각각에 존재하는 히든 스테이지는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게임의 서사를 뒤집는 핵심 기믹입니다. 먼저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는 정현규의 진입으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든은 감옥동과 달리 실패해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존이 아니라 정보와 권한, 혹은 게임 메타에 영향을 주는 도구라는 점이 포인트죠. 정현규가 이곳에서 어떤 보상을 얻느냐에 따라
향후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능력치 강화가 아니라 동맹 재편이나 메인 매치 우위 확보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면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만, 그것도 실패한 채로 퇴장했습니다. 이승현이 탈락한 이후에도 내부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고 다시 목숨을 건 도전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하느냐, 그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두 히든 스테이지가 단순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게임 전반의 풍토를 재구성할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감옥동은 생존 중심, 생활동은 전략 중심이라는 구조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이 둘의 정보가 언젠가 교차하는 순간 메인 스토리의 대반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하이오의 흐름은 히든을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됩니다. 생존율과 정보위가 결합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연합 구도나 우승 후보 예측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시즌2가 중반에 접어들며 연합 구도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반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동맹 중심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뢰 기반보다 이득 계산이 앞서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 흐름에서 핵심 변수는 명확하게 벌어지는 관계의 균열입니다. 가장 뚜렷한 균열은 정현규 vs 세븐아이 라인입니다. 사와 말미 정현규는 규현에게 다음부턴 연합 안 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븐아이에 대한 불신이 촉발 요인이죠. 동맹 속에서도 자신을 견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대가 생겼을 때 정현규는 연합보다 독자 노선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시즌 후반부 감정 갈등의 본격화, 그리고 독립형 플레이어의 전면 등장을 예고합니다. 또 하나의 갈등축은 저스틴 민 vs 손은유, 김아린입니다. 시간 경매 감옥 매치에서 드러난 배신 구도는 일회성 충돌이 아닙니다. 게임 외적으로도 감정적 뿌리 깊이 남았고 저스틴은 분명하게 배신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손은유는 이를 시인했지만 김아린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감정선의 불일치가 서서히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향후 재대결 혹은 메인 매치에서의 표적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흥미로운 포지션은 강지영, 이세돌, 규현으로 구성된 실리 중심 플레이어 그룹입니다. 이들은 감정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연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즉 분위기면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고수하는 중입니다. 시즌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단 심판자 포지션으로서 판을 기울이거나 승부의 키를 쥔 세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하나 인격 차려서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팀 진짜 와해야. 다시는 결함 못해. 이제 데스매치하잖아? 규현 오빠 못 살아. 연합의 논리가 감정과 충돌할 때 결국 누가 이성적으로 버티고 끝까지 관계를 설계하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시즌 초반 제작 발표회와 출연자 정보만을 기준으로 보면 감옥 가서 돌아와가지고 무조건 깨부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초반엔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게임을 이끌어갔으나 사업까지의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구도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실전 플레이에서 드러나는 실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방송 서사까지 고려했을 때 새로운 이름이 우승 후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위 후보 이세돌. 이세돌은 실력 기반 플레이어의 정석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만한 장면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블러핑 없이 전공법으로 게임을 관통하는 플레이는 시청자와 플레이어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변수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통제력은 현 참가자 중 최상급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히든 스테이지 정보를 향후 그가 접하게 된다면 우승 확률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위 후보 저스틴 H. 민. 시즌2의 진짜 반전은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탈락 위기를 모두 넘긴 생존력, 전략적 판단, 그리고 감정과 서사의 균형감이 놀라울 정도죠. 약자가 아닌 하위권 생존자로서의 설득력 있는 성장 서사는 시청자와 동료 플레이어 모두에게 강하게 남습니다.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플레이어이며 메타가 전환될 때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타입, 우승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둬야 합니다. 3위 후보 정현규. 정현규는 초반 연합의 조율자였고 중반 이후엔 독자 노선 선언과 함께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 진입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감정과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점은 분명 강점이니 다른 참가자보다 먼저 게임 구조의 변곡점을 캐치한 인물이죠. 다만 퍼즐 기반의 메인 매치나 데스매치에서 직접적인 압도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결국 시즌2는 단순히 실력 한 명이 치고 나가는 구도가 아닙니다. 정보, 감정, 설득,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야만 살아남습니다. 지금의 우승 예측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하이오는 그야말로 변수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화까지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은 단순한 두뇌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준비된 영화도 감정, 있어요. 신뢰, 배신, 나중에 그리고 저를 속눈의 배신했을 퍼즐이 때 한파 한파 쌓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심리 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히든 스테이지를 열고 누가 어떤 연합을 무너뜨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우승자가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승 후보는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분석하고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